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오동균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됩니다. 지난해 그 엄혹한 시기를 견뎌내고 우리 자유우파는 정권교체를 해냈습니다.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몇 분들은 마음이 풀리셨습니다. 아이 우리가 이제 집권 세력인데 우리가 다시 권력 잡았잖아. 뭐 알아서 잘 되겠지. 큰일 납니다. 내년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대선 연전연승해야 확실한 정권교체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 나가야겠는데요. 그런 와중에 의미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고성국 박사님이 쓰신 공산당 선언. 공산당? 이러실 분들인데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책 저희가 관련해서 우리 박사님 모시고 여러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많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공산당 선언 책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 책을 보시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로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들어오신 분들 추천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의 한수에서 우리 박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주신 건 처음이니까 네.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항상 그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하면서 신의 한수 늘 함께하는 이 전우 동지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늦게 인사드립니다만 이제 터졌으니까 네. 이제 자주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박사님을 이제 항상 TV나 고성국 고성국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네.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진행하시던 프로그램도 예전에 제가 즐겨보고 했었는데 담담 타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밤마다 이제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TV에서 뵀던 분을 이렇게 또 제가 모시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무슨 말씀을요. 무엇보다도 좋은 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제목부터 저희가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고성국 박사님 뭐 공산당 선언하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책 제목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뭐 출판사는 좀 그 충격 효과를 노려서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나름 이게 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우리가 싸웠던 적이 그 문재인이고 이재명이었는데 그것들은 허수아비들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그 조직하고 지시 내리고 공작하고 했던 이 어둠의 세력이 따로 있었다. 네. 광우병 때부터 세월호를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하고 집행했던 그 세력이 따로 있었다. 그게 김정은 세력이었다. 네. 최근에 이제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그 일각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했던 진짜 적은 공산당이었다. 김정은 세력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도 김정은 공산당 세력이고 그렇죠. 앞으로 싸워서 격퇴해야 될 적도 김정은 종북 주사파 세력이다. 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따위는 그냥 허접한 그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얼굴 마담. 그렇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이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이 공산당 선언의 공자는 빌공자입니다. 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네. 겁낼 것 하나도 없는 허접한 것들이다. 우리가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번번이 속았고 당했다. 네. 이제 다시는 당하지 말자. 네, 그런 뜻입니다. 빌공자가 여기 지금 같이 써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공산당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맨날 촛불 들고 나오고 투쟁하고 죽창 들고 이러니까 뭔가 엄청난 뭔가 무서운 힘
작용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은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것들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력들이 다시 또 대한민국을 농락한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공산주의와 투쟁을 한 역사가 한 150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70년 이상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네. 이 3대 세습 정권과 투쟁을 해왔는데 우리가 계속 이겼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40년 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가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일하게 제대로 된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야말로 변종의 변종, 별종의 별종이죠. 돌연변이죠. 이 김정은의 집단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이 김정은 세력은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된 변종, 독종 이 공산주의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별거 아닌데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선전선동을 잘합니다. 선전선동. 예, 선전선동은 김일성이로부터 권력을 김정은이가 이어받을 때도 김정은이의 그 선전선동 능력이 높이 평가돼서 후계자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 형도 제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이 잘하는 거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선전선동이다. 네. 근데 그 선전선동에 우리가 번번이 넘어간 거예요. 예, 광우병 때도 좌파들의 선전선동 때문에 큰일 날 뻔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잃었던 것도 저 종북주사파들의 선전선동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도 하기 전에 저것들이 촛불 들고 퇴진운동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으로 선전선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종북주사파를 상대할 때 겁먹을 거 없는데 다만 저것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선전선동 술에 대해서 선동 술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고 네.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파 진영이 이 선전선동을 막아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광우병 때도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네. 세월호 때도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네. 그러다가 이제 탄핵 때 빵 터지고 그 이후로 우리 우파 인사들 탄압당하고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기적처럼 정권 교체는 해냈지만은 말씀 주신 대로 당선인 시절 때부터 관저부터 뭐 대통령실 이전 네. 뭐 천공이 들락날락했다 해가지고 또 이태원 할로윈 때는 또 뭐 용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장관이 어땠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이 진행 중인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자유파가 네.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다 보니까 네. 좀 품도 넓고 넉넉해요. 네. 그래서 이 좌파들이 아주 극악스럽게 악착스럽게 거짓말 선동을 할 때 네. 이제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이러고 손 털고서 다시 돌아간다니까. 그냥 그럴 것이에요. 이 거짓 선동한 것들을 끝까지 찾아가지고서 더 이상 그런 짓 못하게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광우병 때 뿌리를 뽑았으면 네. 세월호 때 그런 거짓 선동이 나올 리가 없고 천안함과 같은 거짓 선동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뿌리 뽑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리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우리가 마침내 진실은 밝혀졌다 해놓고 나서 들어야 될 칼을 제대로 들지 않고 가는 바람에 또 공격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정부야말로 저 종북주사파들의 선전선동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네. 저 선전선동의 마지막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정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나무가 작을 때는 이게 만약에 썩은 나무다. 그렇죠. 잘못된 나무다. 그럼 손으로 그냥 쓱 뽑았어야 된 건데, 네. 아이고, 하면서 맨날 가지만 치다가 이게 자라서 이제는 손으로 뽑을 거를 이제 톱으로 잘라야 되는 이제 그런 네. 상태에 이른 거거든요.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 있잖아요. 예, 거기 그렇죠. 바오밥 나무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오밥 나무. 예, 바오밥 나무는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게 커져버리면 손을 못 대요. 이게 종북주사파들의 거짓 선동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인 줄 다 드러났지만 예컨대 청담동 술자리. 그렇죠. 이거는 그 제보했다는 사람이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여전히 40몇 %는 청담동 술자리 진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초기에 싹을 뽑아야 돼요. 싹을 그리고 이미 늦었다면 철저하게 싸움하되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우리가 처절하고 투철하게 하지 못했다. 네. 이거 반성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KBS, MBC, 뭐 종편, 라디오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파 유튜브 간신히 남아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하에서 사실 진작에 우리가 했어야 된 건데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이제 이걸 극복해 나가고 더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공산당 선언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책 내용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언급한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이 선전선동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공산당 선언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한 200여 페이지 정도인데요. 뭐 내용 자체가 뭐 빽빽하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간결하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한 진짜 하루 그냥 날 잡고 그냥 쓱 쉬는 때 딱 보시면요 12장으로 돼 있는데 술술술 넘깁니다. 그래서 이번 많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결국 이번에 이 책을 내신 게 결국 우리가 내년 총선과 또 앞으로 있을 대선을 네. 우리가 이제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밖에 총선 안 남았는데 지금도 한창 좌파들의 그 음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총선이 끝장나면은 그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네.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자유파의 리더로 선출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함께 이 좌파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종북 주사파의 싸움에 있어서는 이 후퇴 없는 일관된 원칙을 지금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총단결해야 된다. 네.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자유파 진영에 최근에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라지고 또 국민의힘과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 간에도 뭐 이런저런 그 논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손절을 하니 많이 이런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손절할 힘이 있으면 손절하면 되지.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절이니 그런 황당한 소리들을 하지 말고 네. 한 명이라도 더 함께하는 플러스 정치로 가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1년 후면은 집권 2년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좌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심판 당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대통령 지지율을 대선 때 얻었던 48에서 50 정도까지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때 48이었는데 지금 35다 그러면 뭔가 잘못했다는 뜻으로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주관적 의지가 어떻든 간에. 네. 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48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데 총력전을 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지지율 관리하는데 프로페셔널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 비서실에 대거 기용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은 겉으로 뭐 저는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래야죠. 네. 그 이제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떠 있어요? 바로 밑에서 예.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비서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 근데 맞습니다. 이것들까지 폼을 잡아. 지가 백조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 정리하자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 제대로 정리하고 당도 제대로 정리해서 네. 대통령 지지율을 50%대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최근에 김남북이 건도 있고 뭐 여러 건들을 통해서 네. 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증과 이게 아주 극에 달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여의도를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팽배한 정치 불신을 정치 개혁의 물꼬로 터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턴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만히 있으면 정치 개혁 당할 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정치 개혁 하자고 나서면 좌파를 심판하는 거가 되거든.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혁하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것들은 돈봉투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해야 된다. 그러려면 네.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네. 아무것도 안 내려놓고 정치개혁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이하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이 뭔가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는 행동을 하면서 네.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해 가자. 그러면 저것들은 대통령 심판하겠다, 정권 심판하겠다고 달려들겠지만 네. 우리는 오히려 낡고 부패한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정치 세력, 구태의연한 정치 세력을 심판하자 하고 우리가 공격해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총단결하고 네. 대통령 지지율을 48%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정치개혁의 이슈를 선점하고 공격해 들어가면 총선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박사님의 의견에 100% 정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분열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될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뭉쳤기 때문에 기적처럼 정권 교체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입장이 아닌 심판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점을 지금 고성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또 박사님께서 이번에 공산당 선언 책에서도 서술하셨지만 이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하지 못했던 이 배신의 세력들, 우파를 참하지만은, 우파라고 자칭하지만은 전혀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빼나가야지 또 뭉칠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 전 선거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억울하고 한스러운데요. 네. 선거의 대참패, 대역전패는 당시 당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죠. 네.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최소한 그때도 플러스 정치 하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2+3은 오지만 네. 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너스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간파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승민이도 플러스인 줄 알았어. 네. 안철수 세력도 플러스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요. 대신에 오히려 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마이너스 세력이라고 간주해가지고 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통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와 진짜 목숨 걸고 싸웠던 세력은 다 마이너스 세력이라고 빼버리고 진짜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딱 품고 있는 이 음흉한 배신자 세력들, 김무성 세력, 유승민 세력 이런 것들을 플러스 세력이라고 끌어안는 바람에 통합당이 개판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공천 파행이 나오고 선거 전략에 있어서 올바른 이 자유파의 올바른 정치 노선을 가지고 일관되게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됐어요. 네. 막판에 김종인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플러스 정치를 대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괄호 안에 마이너스 들고 있는 것들은 함께하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맞습니다. 이것들은 철저하게 쏟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옥석을 정확하게 가려내면서 대통합의 정치를 해야죠. 맞습니다. 옥석은 확실하게 가려야 됩니다. 이게 자칫 더하기가 결과가 빼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뺄셈의 정치는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품을 거는 뭘 품어야 되냐? 함께해서 힘이 돼줄 세력과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총선 우리가 그 정말 참담했던 그 기억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면은 국민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 기적 같은 대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마음이 놓이셔가지고 알아서 다들 하겠지. 뭐 다 능력 있으니까 정치하는 거 아니겠어? 뭐 믿고 맡긴 뭐 하겠지. 지금 벌써 마음을 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불과 3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세력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방심을 한다? 이거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만나보면 네. 자유파 국민들이 느슨해진 것 같진 않아요. 아, 오히려 대통령이 잘하겠지라는 기대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2-3달 정도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걱정들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정작 이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고 이 자칫하면 자기들 밥그릇 뺏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먼저 벽을 치고 있어요. 그게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함께 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태극기 애국 세력들한테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네. 뭐 심지어는 이번에 김재원 파동에서 보십시오. 아니 최고위원 한 명을 징계하는데 그 사람 못할 만한 거 아니지 않냐, 징계하지 마라라고 하는 청원은 국민의힘 당원들만 합니까?
아니 자유파 국민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거 대중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계급정당도 아닌 것들이 전위정당도 아닌 것들이 대중정당이면 대중과 함께 움직이는 정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원이 뭔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더 중하게 봐야 되거든. 맞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당원도 아닌데 그걸 하겠냐고. 근데 이것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비당원, 당원, 가짜 당원을 가려내고 앉았어. 아니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한테 내 너무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 앞으로 선거 당원들하고만 치를 거냐. 그러니까요. 책임 당원이 84만 명이라며. 네. 그럼 책임 당원 말고 어쨌든 당원이라고 걸쳐져 있는 사람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300만? 400만? 그러면 300만, 400만 표 가지고 총선 이기겠냐고.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다 대고 감히 가짜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냐고. 이거는 자유파 국민 전체한테 가짜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모욕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것들이야말로 정말 별것도 아닌 그 집 앞그릇 챙기느라고 자유파 전체의 대의를 자꾸 뒤집고 부정하고 있는 세력이다. 저것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이 확실한 쇄신을 이번에 해야지만이 내년 총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바로 이 책 공산당 선언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개인적인 바람인 게 오늘 이 방송하고 나서 그 교보문고 이런 데서 이게 동났으면 좋겠어. 갔더니 살려고 했는데 없어요, 우 기자. 책이 다 팔렸대. 저는 그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사님의 이 책에서는 네. 지금 총선을 넘어서서 예. 다음 대선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절반의 정권 교체. 아직 입법부가 저쪽에 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선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5년 하다가 또 저들한테 넘기면은 또 후퇴할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서 다음 대선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데 다음 대선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저쪽에 저 종북 주사파들 중에 북한에 지령받고 움직이는 것들 말고 네. 진짜 그 종북 주사파 중에 그래도 전략계나 좀 한다는 자가 이해찬이라는 자입니다. 아, 그렇죠. 그 이자가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노무현 때 보니까 한 5년 하고서 정권 뺏기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네. 노무현이가 아무리 뭐 대목 받고 가겠다고 대목을 받아도 그거 한두 달 만에 다 뽑히더라.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걸 기화로 적어도 20년, 30년, 50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권 넘기더라도 우파가 쪽도 못 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윤석열 정부 5년 가지고서 저 종북주사파들이 뿌려놓은 이거를 다 걷어내는지 것도 못해요. 네. 지금 아직 1년이나 벌써 지났는데 알박기 한 것들 지금 10분의 1이나 걷어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는 것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것들이 악착스럽게 버티면 5년 동안에 저 종북주사파가 망가뜨려 놓은 거 고치는 것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5년 후에 4년 후죠 벌써. 네. 4년 후에 다시 정권 저것들한테 만약에 뺏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해요. 이제는 상상도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뭐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0배 이상 중요한 게 2027년 대선 승리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대선 승리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 전, 2년 전에 네. 우리가 대선을 시작할 때 네. 그때 국민의힘 안에 대권 주자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 누구 있었습니까? 뭐 홍준표도 홍준표, 있었고, 뭐 원희룡. 원희룡이도 있었고, 네, 최재형. 뭐 최재형이도 있었네요. 네.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다 합쳐서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로 1년이 가고 2년이 가요. 그렇죠. 네. 윤석열이 나타나기 전에는 대선 승리에 작은 기대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들 걱정하기를 야 이러다가 윤석열이 저쪽으로 가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도우사 윤석열이 우리 쪽으로 와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 다시 드리는 이유는 후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객관적 환경이 유리하고 구조가 좋고 뭐 이슈가 우리한테 유리하고 다 그래봤자 선거에서 후보가 그것을 주워 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4년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경쟁력 강한 필승 후보를 우리가 그 4년 동안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쪽은 따지고 보면 하나가 있어요. 너덜너덜해졌지만 이재명이가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예. 저거 아직 대선 후보라고 저러고 껐덕껐덕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론조사 해보세요. 이재명이보다 다 진다고 지금. 맞아요. 예. 예,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저쪽에 이재명이는 못 나오겠죠. 네. 이재명이보다 더 센 놈을 내겠지. 그렇죠. 저것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누가 내든 간에 저것들을 꺾을 수 있는 경쟁력 강한 후보를 우리가 4년 안에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장관이면 어떻고 지금 국회의원이면 어떻고 지금 아예 당 밖에 있는 사람이면 어떠냐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자유우파의 정체성만 확실하면 네. 그게 누구든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키우는데 대통령이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키우기 제일 좋은 방법은 총리시키는 거예요. 총리. 네. 총리가 되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잠재적 대권 주자가 되거든. 맞습니다. 이낙연이가 뭐 볼 게 있었어요. 총리하면서 대권 주자가 됐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거나 장관을 임명하거나 또는 여러 기회를 줘서 네. 경력을 쌓게 하고 국민들한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직접 하면은 안 되지만 정치 관여로 직접 하면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저것들이 먼저 설치면은 내 이 권력에 누수가 생길 수 있어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쪽에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이 뛰고 싶어도 못 뛰잖아요. 보통 이제 그게 여당의 약간 문제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이 레임덕 방지라고 하는 것과 차기 대권 주자의 활동이라고 하는 그 딜레마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게 우리 자유파의 전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나를 밟고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진짜 노태우가 전두환을 밟고 가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좌파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정말 우리 자유파 진영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현직 대통령이 나도 밟고 가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 세력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기회를 이 차기 대권 주자한테 줌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일찍 대권 행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일단 깜이 된다 싶으면은 당이건 또는 당 밖에 우리 자유파 세력이건 힘을 모아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네. 가급적이면 복수의 대권 주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덩치를 키워나가는 게 더 쉬운데 네. 이렇게 해서 좌파에 이재명이 나오든 이재명이보다 더 센 누가 나오든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키우는 거가 앞으로 4년간 해야 될 제일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대선 준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맥을 짚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이제 윤석열 대통령 1년 했어. 4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대권 주자 얘기하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국민의힘이 뭐 대선 풀이 지금 많은 당이 아니에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아니었으면 어차피 우리 정권 교체하지도 못했어요. 기적처럼 정권 교체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5년의 시간을 번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를 키워야 된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박수 치면서 만족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번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그 다음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공고하게 우리 자유우파의 승리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박사님 분석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투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과 미래 차기 대권 주자들의 권력이 상충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자, 보세요. 지난 1년간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장관이 된 사람들 중에 네. 일을 잘해서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시 보게 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박민식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 50대 초반, 50대 후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파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열렬하게 지지를 받게 된 거가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 잡아서 된 겁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앞장서서
실행하기 때문에 지지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하는 게 같이 가는 거라니까.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가 풍성해질수록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그렇습니다. 대한 인지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아까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절대 여러분들 이 차기 대권 주자를 논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시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톡 까놓고 말해서 이 책에서도 지금 서술되어 있습니다만은 정권 뺏기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좋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군으로 속된 비유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보세요. 있을 때 맨날 자기 지지율 높다고 그렇게 자랑했죠? 결국 5년 만에 뺏기니까 어떤 취급당합니까? 개버린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평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권 교체를 했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정권을 이제는 재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성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권 잃어버린 대통령이 제일 비참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세력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그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면 네.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고 그리고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의 활동 공간이 확 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누구보다도 2027년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서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고 하는 열망은 네.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강하다. 네.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 차기 대권 주자들이 너무 일찍 뛴다 어쩐다 저쩐다는 이런 상투적인 또는 좌파들이 사실 그런 프레임을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뛰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들 주자들은 못 뛰게 하기 위한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게. 예, 그런 방식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이 공산당 선언, 우리 박사님께서 쓰신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또 앞으로 이 정치 정국을, 이 현 정국을 봐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박사님 말씀에 또 하나하나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 보다 더 자세한 박사님의 이 견해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바로 공산당 선언입니다.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 이 공자는 공동할 때 그 공이 아닙니다. 빌공자입니다. 이 겉만 그럴싸하고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데 이들이 또 대한민국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이 껍데기 됩니다. 속이 비어버립니다. 문재인이 400조 늘렸지 않습니까? 빚을. 다음에 좌파가 또 잡으면은 대한민국 그냥 빚잔치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막아야 되죠. 그리고 빚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체제 전복, 대한민국 전복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공산당 선언 꼭 읽어보시면서 박사님의 견해 공유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만 읽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 또 책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있을 총선, 앞으로 있을 대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가지고 뛸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긴 시간 동안 또 여러 말씀 전해주시고 했는데 마무리 말씀 저희 시청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지난 5년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과 투쟁하면서 늘 든든한 전우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신의 한수 측에서 주신다면 자주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듣고 또 저보다도 더 책을 잘 선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뭐 책을 잘 선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공산당 선언 꼭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 소원이 뭐라고 했죠? 교보문고, 영풍문고 갔더니 책이 다 팔려서 못 샀어요. 저 그 얘기 꼭 듣고 싶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사님과의 박사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신의 한수 추천, 이 영상 추천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